유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금천 구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록을 1월 16일 날 시장님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서명을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이게 되긴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되긴 됩니다. 되는데 아까 이목희 의원께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하셨죠. 땅 소유주인 부영과 여기에 병원을 건립하려고 하는 백병원과 가격 협상, 땅값 협상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라는데 이게 올라가서 우리 지구단위 회의관이 통과가 되고 이런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저희가 서명을 받은 건 그 절차에서 주민들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뭐 저희가 내주기만 하면 서울시에 서류만 제출하면 후다닥 한두 달 사이에 해주는 게 저희들 마음이지만 서울시는 또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가야 되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가면 소위원회로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위원회로 또 이렇게 가거나 해서 짧게 걸리면 한 2달, 많이 걸리면 한 6개월 이상씩 걸리기도 합니다. 전체 계획을 확정 짓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은 걸리겠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25만 997명이 서명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말미고개가 예전은 상당히 상가 형성이 돼 있고 했는데 지금 주거 3종적으로 용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그 건축이나 또는 이 개발을 해서 어떠한 업종들을 많이 내가 특별한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은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이 환승하는 역이 생겼어. 이러면은 거기는 좀 개발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데는 좀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신림인가 뭐 저 서울대역 입인가 거기는 그런 데가 조금 바뀐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토지 용도를 상향해준 그냥 저절로 주민들의 뭐 요구에 의해서 상향해준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를 해주면 그게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되는 순간 땅값이 2배로 뛰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땅만 가지고 있는 이유로 앉아서 2배의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특혜 때문에라도 서울시가 이거를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요구도 많고 뭐 온갖 지역에서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기 전에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군부대 앞이 저렇게 군부대 땅이 개발이 돼요. 이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속상할 수 있습니다. 또 저쪽 땅은 독산이동이 아니라 독산일동이에요 또. 그래서 조금 속상할 수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은 찾아보는데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가는 건 어렵습니다. 2단계를 그렇게 띄어서 가는 건.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서울시랑 계속 협의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주민센터의 새 건립이 매우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 동주민센터가 30년이 채 되지 않아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년 뒤에는 꼭 새로 건립이 되는 것인지 독산 이동 청사 신축에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어쨌든 독산 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이거를 말씀드렸었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독산 이동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다가 투자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우리 짓게 새로 짓게 그랬더니 30년에 안 된 건물들은요 아예 투자 심사를 안 해줍니다. 서울시가. 근데 저희가 이게 작년에 28년째였기 때문에 투자 심사 자체를 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30년째인 내년부터 이제 투자 심사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준비 작업하면 한 2016년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하든 아니면 해서 1, 2년 사이에 되겠죠.
근데 이거 믿을 수 있는 거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병재 의원님 정말 많이 애쓰셨고 오봉수 의원님도 저 달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제가 가산동하고 독산일동을 먼저 했는데요. 거기서도 다 요구했습니다. 복지관 새로 져줘. 뭐 이런 거 저런 거 져달라는데 제가 거기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천구에서 돈이 한정적인데 우리가 뭘 질 수 있는 돈은 뻔하다. 그 뻔한 돈으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독산이동 청사를 신축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독산이동 청사를 안 짓고 다른 건물들을 먼저 짓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바로 독산이동 청사는 짓는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공부를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올해 2월 달에 졸업인데 2월 달에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아직 기초가 완벽하지가 못하니까 중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중학교 과정을 가리키든가 무슨 이런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과정을 열어달라는 거는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구청장이 열어주는 게 아니라요.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건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경일중학교에서 2년 동안 교육과정을 다니면 되고 또 4군데에서 열고 있습니다. 영등포, 강서, 또 어디더라? 마포, 고덕, 노원에 갖고 서울에 4개 권역의 중학교 과정이 개설돼 있어요. 근데 거기 다니시기가 너무 머니까 어르신들이 가까운 데서 중학교 과정을 다닐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구청장이 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구청장이 여기서 하려고 교육청에다가 중학교 과정을 신설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장담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청에서 딱 동서남북 해갖고 4개 권역에 하나씩만 허가를 해준 거여서 남쪽에다가 특별히 하나를 더해줄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교육청하고 더 상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독산 일동 아파트 개발할 때 동서 간선도로 해서 개발도 같이 한번 해서 독산 이동 발전에 기대한 공헌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타당성 조사까지는 해놨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이제 폭이 20m고 연장이 한 3.3km, 3.3km 되는데요. 그게 이제 시흥대로에서 독산로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지나서 그 관악에 난곡으로 해서 서울대 입구 쪽까지 가는 대로 이렇게 이제 계획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 예산이 한 3천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투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이 많이 된다는 투자 심사를 이제 상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 이제 서울시 이제 재정 여건이라가 이제 우리 군부대구지 같은 데 벚꽃기라고 그러는 거 이제 2016년까지 새로 개설되거든요. 그럼 연결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선 관악 우리 구간이라도 그러니까 독산로 구간이만이라도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년 된 도로 계획인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 만들어 달라는데요. 서울에서 뭐 천지 다 있지 않겠습니까? 25개 구청이 다 여기저기 만들어 달라는 거고 뭐 금천구만 해도 제가 지금 2군데 했는데 2군데에서 다 도로를 만들어 달라거나 확대해 달라는 게 요청이어서 도로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건 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이나 전체 교통 정책이라는 게 이게 도로를 무한정 늘리는 정책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도로를 늘려놓으면 금세 또 이게 마비가 돼버려요. 차량으로 꽉 차서. 그래서 이런저런 논란거리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군부대 개발하고 20m 도로 생기고 이러면서 뭔가 이쪽으로 도로를 만드는 게 더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 3천억을 투입할 만한 그런 조건이 되는지는 그거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구청장 하면서 저도 배운 건데요. 아, 이게 세금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현대 지식산업센터 진대 있죠? 저기 홈플러스 있는데 거기서 디지털 3단지로 가는 지하 터널을 만드는데 얼마가 드냐면 417억 원이 듭니다. 우리 오봉수 의원님이 정말 애를 쓰셔서 그거를 만들어냈는데 그거 만드는데요. 과정을 5번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우리 구청에서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거를 만드는 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돈 주고 하는 겁니다. 몇 천만 원 주고 타당성 용역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또 서울시에 가서 이게 필요한지 뭐 투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투자 심사를 받아서 그래 그거 질만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기본 설계라는 걸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가 돼서 예산이 다 얼마가 필요해 그렇게 돼서 예산을 확정하면은요 제대로 짓기 위한 실시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 설계 얼마, 실시 설계 얼마 이게 그 기간이라는 게 그 400억 쓰는데 지금 2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그거를 확보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3천억짜리 도로라고 하는 건 정말 많이 투자하는 도로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쉽진 않지만 어쨌든 없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좁은 도로에도 불구하고 또 피톤을 주다 보니까는 상당히 차량 소음이 많아지고 불편합니다. 요 대우그린 빌라 앞 도로폭을 확정해달라고 하는 김선혜 의원님 주장도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거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피턴이 이렇게 갖고 다시 안양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 피턴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군부대가 개발되면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가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개발되면 교통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가 그것도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거를 이쪽 뒷지역을 개발하는 게 도로를 넓히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좀 찾는 게 필요한 건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앞에는 2016년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지금 분양을 시작했기 때문에 2016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거고 2016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저기서 안양 쪽에서 군부대 쪽으로 좌회전하는 큰 도로가 생깁니다. 그쪽에 몇 미터짜리 도로가 생기는 거죠? 20m. 예, 저쪽 안양천으로 가는 20m 도로가 새로 생깁니다. 군부대 안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양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 피턴을 하지 않고 저쪽에서 돌아가는 것도 훨씬 쉬울 수도 있어서 그거는 교통 흐름을 좀 저희가 보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봉고 당시 30만 인구가 어찌 24만으로 됐는지 그 이유는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우리 금천구를 살기 좋은 구로 만들어서 인구가 좀 늘리려면은 좀 획기적인 정책과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분구됐을 때 30만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략 30만이라는 뜻입니다. 분구됐을 때 우리 금천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1996년에 27만 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작년에 2013년에 저희 인구가 24만 1000명입니다. 지금 외국인 포함하지 않고죠? 과장님. 예. 외국인 포함하지 않고 24만 1000명이죠? 예. 여기에 이제 외국인이 2만 3천 명이 더 계셔서 금천구에 거주하신 분은 내국인이 24만 1000명에 외국인 2만 3천 명에서 26만 명이 조금 더 되는 겁니다. 그럼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총 인구가 몇 명 정도 줄었냐 하면 27만 3천 명에서 24만 1000명으로 3만 2천 명쯤 줄었습니다. 3만 2천 명쯤 줄었는데 3만 2천 명이 대체로 어떻게 주냐 하면은요. 한 5년에 5천 명에서 6천 명씩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년에 5천 명에서 6천 명씩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빠져나간 게 한 3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병원이 들어서면 그에 상응하는 주거단지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롯데캐슬이나
대한연선 부지를 개발하는 측에서도 그 병원 종사자들의 주거를 고민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쪽이 분양되면서 들어오는 인구, 유입되는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로 생각하면은요,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저희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생각하면 지금보다 한 15,000명에서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늘어나는 그 정도 인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인구를 만들 수 있냐? 못 만듭니다. 왜? 땅이 좁기 때문에. 땅이 좁아서 그 이상의 인구를 만들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인구가 서울시의 2.4%입니다. 1,000만 명에 24만 명이니까 2.4%잖아요. 저희 땅은 몇 프로인가요? 2.1%밖에 안 됩니다. 즉 우리 인구 비율보다 땅의 비율이 적습니다. 금천구가. 근데 이 좁은 땅에 우리가 주거로 개발하지 못하는 땅이 너무 많아요. 관악산 저거 주거로 절대 못 씁니다.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거지만 저기는 주거 용도로 개발이 안 됩니다. 안양천 우리 소유긴 하지만 우리 행정구역이긴 하지만 주거로 개발이 안 되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땅 중에 준공업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 공장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가 준공업 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주거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이제 특목고라고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것이 없어서 그냥 국립고등학교라도 하나 세워서 아주 명문 고등학교를 하나 지어라. 그러면 여기 주민이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안양천이 마침 저쪽 건너편에는 딴 구가 아닌 딴 저기가 아닌 우리 같은 금천구가 한 여기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를 제가 얘기는 그 위에다가 고등학교 지어라. 안양천 위에다. 네.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천이어서 저희가 안양천에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만들고 지금은 자전거도로 하고 이 보행도로가 지금 겹쳐 있어서 불편하시잖아요. 그거를 나누는 거를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 뭐 올해 6월 달이면 그건 될 텐데 그거를 할래도 국토해양부에 지금 도교통부죠. 그쪽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천은 저희 게 아니다. 첫째. 두 번째는 안양천은 과거에 범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범람한 하천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복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건물도 짓지 못합니다. 거기 안양천 위에다 못 짓는 거는 고사고요. 저희가 빗물 펌프장이 5개가 있습니다. 이 빗물을 갖다 물이 홍수가 나면 안양천으로 넘기려고 그 빗물 펌프장 위에 무엇인가를 짓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냥 빈 땅으로 저희가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변에 그런 거는 공간이 적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일 수는 있지만 현행 법과 제도상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제안이시고요. 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는 주체는 중앙정부와 민간인 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립의 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그 폭력이라든가 그런 걸 저는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학군 내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하고 많이 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파출소라든가 이제 경찰 서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구청장 된 이후로 주민들이 많이 얘기한 것 중에 구청장 얼굴 보기 힘들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 동네 안 다니는 거야?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따로 만나죠. 초등학교 따로 만나죠. 고등학교 따로 만나죠. 교장 선생님만 만나나요? 주임 선생님들도 몇 분 만나야죠. 이러면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 문제, 중학교 문제 풀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청이 할 수 있는 일, 교육청이 하는 일, 경찰이 하는 일 여기까지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독산동에서 저희가 평화샘 평화마을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만 잘 시키겠다라고 하는 순간 어떤 교육 환경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내 아이만 잘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사 가면 됩니다.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를 잘 키워야 돼. 내 아이가 잘 되려면 내 아이의 친구도 잘 돼야 됩니다. 내 아이가 왕따가 안 되려면 내 아이의 친구가 왕따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이 바뀝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천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여건 중에 하나가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입니다. 엄마들이 개입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버지들이 개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습니다. 용적률 변화 쉽지 않다고 얘기한 거는요. 지금까지 2006년도에 용적률 바꿔놓고 서울시가 그냥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준 게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라도 하면 저희가 그걸 찾아서라도 뭔가 돌파에 들어가는데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데서 용적률 상향해 준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군부대 개발이나 이런 거를 여건 변화를 생각하고 그거를 밀어붙여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죠. 근데 그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약속드리기가 힘드니까 어렵다고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가는 게 정치고 그게 부정입니다. 생각이 좀 다르면 생각이 다른 걸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우리 선생님께서 난 뭐 그런 게 필요해, 교육 수준을 이렇게 올리는 게 필요해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게 토론이 되는 것입니다. 학부모와 어르신이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일치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람이 가능하면 한 사람의 바람이 주변에 이렇게 모아져서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옛날에는 구청장하고 친하면 구청장한테 내가 전화해서 해줄게 이런 게 됐지만 요새는 그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시면 옆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분들과 같이 하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그렇지만 구청장하고 친하다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주차단속 구청장이 지난 3년 반 동안 주민들 주차단속 그랬는데 이거 빼줘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한 사람도 없고 빼준 적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주민들이 불편한 건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독산이동 주민들이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상황을 내 걸로 이야기해주고 이러면서 사실은 독산이동이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선생님이나 주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이렇고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생님의 생각과 용도물 변화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은 그것대로 저희가 주민들의 염원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문제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도록 학교 문제도 그렇게 바꿔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항상 주민을 위해 고민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요. 제가 이거 구민과에 대하면 너무 긴장합니다. 구청에 가서 주민하고 너무 토론을 하시지 마시고요. 구민이 얘기하면 그냥 해준다고 하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소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좋은 생각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건 더 검토하고 필요한 거는 더 받아들여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